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연 읽어드리는 채널 사연여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수산시장에서 장화를 신고 생선을 팔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60대 여성이 겪은 기막힌 사연입니다. 귀한 외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도는 주인공의 낡은 옷차림을 멸시하며 온갖 모욕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자신의 거대한 도박빚을 갚기 위해 친딸의 결혼마저 미끼로 삼아 주인공에게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엄청난 현금을 뻔뻔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이 기막힌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30년째 장화를 신고 생선을 팔며 살아온 60대 여성입니다. 매일 새벽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경매장으로 출근하는 제 옷에는 언제나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깊게 배어 있죠. 사람들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등어 대가리를 치는 제 모습을 보며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등 뒤에는 강남과 여의도 한복판에 우뚝 솟은 알짜배기 상가 건물 세 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억척스럽게 비린내를 맡으며 모은 돈으로 샀지만 저는 여전히 시장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하는 이 소박한 삶이 좋습니다.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외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홀로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키웠고 아들은 제 고생에 보답하듯 번듯한 대기업 연구원으로 자라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수줍은 얼굴로 참하고 예쁜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서로 평생을 아끼며 살고 싶다고 제 손을 꼭 잡는 두 아이의 따뜻한 온기에 저는 목이 메어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서둘러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으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10년 전 아들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옷감은 조금 뻣뻣해졌고 유행도 지났지만 빳빳하게 먼지를 털어내고 다림질을 하니 제법 단정해 보였어요. 뒤꿈치 살짝 다른 구두도 구두약으로 반짝이게 닦고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화장품을 꺼내 얼굴에 톡톡 두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제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날까봐 며느리가 될 아이가 눈살을 찌푸릴까봐 옅은 향수도 살짝 뿌렸죠. 식당에 도착해 예약된 방문을 열자 조용한 실내에 은은한 조명과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이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리고 입술이 바짝 말라갔어요. 아들이 긴장한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장모님 되실 분도 엄청 좋으신 분이야. 아들이 제 거친 손을 토닥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부터 날카로운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쪼갤 듯 크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벌컥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고 예비 안사돈이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가슴팍에 커다란 외국 상표가 박힌 번쩍이는 옷을 입고 양팔에는 굵은 금팔찌를 주렁주렁 매단 모습이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 독한 향수 냄새가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덮어버렸죠. 사돈은 턱을 꼿꼿하게 쳐든 채 저를 향해 인사도 건네지 않고 방 안의 벽지와 장식장만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맞은편 의자를 빼고 자리에 앉자마자 사돈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 낡은 정장 소매와 다른 구두 앞 코에 머물렀습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사돈의 입꼬리가 비틀거리며 차가운 콧바람이 새어나왔어요. 사돈이 탁자 위에 올려둔 가방을 신경질적으로 끌어당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이 거만한 표정으로 턱을 개며 물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시장에서 생선을 파신다고 들었어요. 비린내 지우기가 쉽지 않으시겠네요. 비웃음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의 공기를 서늘하게 갈랐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냅킨을 콱 움켜쥐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네, 수산시장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씻어도 냄새가 좀 배어 있네요. 제 대답에 사돈은 명품 로고가 박힌 손수건을 꺼내 코를 과장되게 틀어막았습니다. 어머, 비린내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네요. 그래,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맞은편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신 채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모멸감을 꾹 누르고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악구 쪽에 있는 다세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쨍그랑 하는 마찰음이 방안을 울렸습니다. 사돈이 쥐고 있던 은수저를 대리석 식탁 위로 거칠게 집어던진 것이었어요. 수저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낸 쇳소리에 제 심장도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돈이 두 눈을 부릅뜨고 제 낡은 정장 소매를 향해 삿대질을 내댔습니다. 아니, 나이 60이 넘도록 번듯한 아파트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돈의 앙칼진 목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내 귀한 딸을 저런 근본 없는 집안에 시집 보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참다 못한 아들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다급하게 소리질렀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열심히 벌어서 집은 마련하겠습니다. 제발 참아주세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사돈의 팔을 꽉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어머니께 무슨 무례한 짓이야. 하지만 사돈은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들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뻣뻣하게 굳어진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만 봐주세요. 제가 허리를 굽혀 사과했음에도 사돈의 끓어오르는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탁자 위 크리스털 물잔을 집어들더니 제 발밑을 향해 힘껏 패대기 쳤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파편이 제 낡은 구두 위로 쏟아졌어요. 차가운 얼음물이 스타킹을 적시며 얼어붙은 발등으로 매섭게 스며들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서 저런 피린내 나는 사람들이 굴러들어와서 속을 뒤집어놔! 사돈이 악다구니를 쓰며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를 구두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사돈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방 안은 폐허가 된 것처럼 처참하고 고요했죠.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속 한 번 썩이지 않은 아들의 굽은 등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무릎에 털썩 주저앉아 죄송하다며 숨 넘어갈 듯 오열했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파편에 깊게 베인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며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죠. 제가 엎드려 핏방울과 엎질러진 물을 냅킨으로 묵묵히 닦아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탁 모서리에 낡은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짧고
무거운 진동을 토해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발신자는 방금 전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돈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메시지 창을 열자 시뻘건 가시 같은 글자들이 액정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30억짜리 아파트를 당장 구해올 능력이 안 되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는 모욕적인 내용이었죠. 저는 행여나 아들이 문자를 볼까 두려워 재빨리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상견례가 엉망으로 끝난 날 밤부터 사돈의 악독한 문자 폭탄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 휴대폰을 울렸어요. 비린내 나는 집안에 딸을 내줄 수 없다는 날카로운 협박이 쏟아질 때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뒤척일 때마다 사돈의 조롱 섞인 환청이 맴돌아 가슴을 쥐어뜯어야만 했죠. 평생을 땀 흘려 일해온 삶이 짓밟히는 것 같아 서러운 눈물이 베갯깃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속 한 번 썩이지 않은 아들의 웃음을 떠올리며 묵묵히 비린침을 삼켰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돈의 화도 누그러질 것이라 위로하며 새벽마다 정화를 신고 경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도저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이 수산시장 항복판에서 벌어지고 말았죠. 치열했던 새벽 경매에서 최고급 은갈치 괴짝을 낙찰받고 기분 좋게 가게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번쩍이는 은갈치를 진열하려는데 비릿한 냄새 사이로 톡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르며 훅 밀려왔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화려한 옷을 걸친 사돈이 제 가게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사돈은 손수건으로 코를 과장되게 틀어막은 채 저를 더러운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죠. 아주머니, 내가 경고했는데 왜 아직도 내 딸에게서 아들을 안 떼어내시는 겁니까? 귀청을 찢는 고함 소리에 주변 상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저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고무 옷을 내려놓고 황급히 젖은 앞치마를 문지르며 사돈 앞으로 다가갔어요. 사돈 어른, 시장 바닥이 시끄러우니 밖으로 나가서 조용히 말씀 나누시죠. 제가 허리를 굽히며 사정했지만 사돈은 부탁을 무시하고 바닥에 놓인 나무 괴짝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더니 하이힐 굽으로 제가 방금 사온 은갈치 괴짝 모서리를 있는 힘껏 걷어차버렸어요. 둔탁한 파요름과 함께 괴짝이 뒤집히며 은갈치들이 진흙탕 바닥으로 처참하게 쏟아졌습니다. 맑은 은빛 비늘이 시커먼 흙물에 범벅되어 나뒹구는 모습을 보자 제 심장도 진흙탕에 박히는 기분이었죠. 사돈이 바닥에 뒹구는 생선을 구둣발로 무자비하게 지득이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어딜 내 옷에 똥물이 튀게 만들어? 당장 안 떨어지면 시장에 돗자리도 못 깔게 해줄 테니까 떨어지게 만들어! 구경하던 상인들이 웅성거렸고 참담한 수모 속에서도 저는 떨리는 주먹을 등 뒤로 숨겼어요. 똑같이 소리를 지르면 사랑하는 아들이 여자와 영영 헤어지게 될까봐 시린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사돈은 한참을 더 욕설을 퍼부으며 분풀이를 하다가 바닥에 침을 뱉고는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저는 진흙범벅이 된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멍하니 흩어진 은갈치들만 내려다보았죠. 30년 시장통에서 숱한 진상을 겪었지만 자식 문제로 이렇게 억장이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온 아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게 앞을 덮쳤어요. 아들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제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저를 으스러지게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 그 사람 포기할게. 엄마 모욕당하는 거 나 절대 못 봐. 아들이 제 굳어버린 어깨에 얼굴을 묻고 길 잃은 짐승처럼 서럽게 울음을 토해냈죠. 평생 내 짐을 덜어주던 착한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 차가운 목덜미를 하염없이 적셨습니다. 내 자식의 찢어지는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억누르고 있던 인내심의 끈이 가다가다 끊어졌어요. 저는 흙 묻은 거친 손으로 아들의 눈물을 정성껏 닦아주며 시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지난 날들이 뼈저리게 후회되는 순간이었죠. 아들의 굽은 등을 다독이는 제 핏발선 눈동자에는 더 이상 자비심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굳은 결심을 안고 제 재산을 남몰래 관리해주는 변호사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돈의 뒷조사를 은밀하게 부탁하고 사흘이 지난 늦은 오후였습니다.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 무서운 장대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수산시장에서의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여의도에 있는 제 소유의 상가 건물 꼭대기층으로 향했습니다. 제 개인 사무실은 시장 상인이라는 겉모습과는 어울리지 않게 최고급 가죽 소파와 대리석 탁자가 놓인 넓은 공간입니다. 적막한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으니 심장박동 소리가 귓가를 크게 울렸어요. 잠시 후 굳은 표정을 한 변호사가 빗물이 떨어지는 우산을 접으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젖은 겉옷을 대충 털어내고는 제 앞에 탁자 위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무겁게 내려놓았죠. 변호사가 혀를 끌끌 차며 무거운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보게. 자네 사돈이라는 사람 겉만 번지르르한 빈 깡통이자 사기꾼이네. 봉투를 집어드는 제 거친 손끝이 미세하게 바들바들 떨려왔어요. 두꺼운 봉투 입구를 열고 꺼낸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헛숨을 들이마시며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토록 고상한 척 명품을 두르고 제게 삿대질을 해대던 사돈의 끔찍한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자욱한 담배 연기로 시야조차 흐릿한 불법 도박장 구석에서 사돈은 초췌한 몰골로 화투패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오만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붉게 핏발선 눈동자엔 도박에 찌든 광기만 가득했죠. 변호사의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사돈이 요란하게 휘감고 다니던 가방과 옷들은 전부 싼값에 사들인 조잡한 가짜라고 했습니다. 저를 비웃으며 콧대를 높이던 강남의 그 화려한 아파트 역시 보증금 1,000만 원에 다달이 비싼 월세를 내고 사는 낡은 새빵에 불과했어요. 그마저도 월세를 넉 달이나 밀려 당장 다음 달이면 길거리로 쫓겨나야 할 처지라고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뒤에 이어진 변호사의 어두운 목소리였죠. 변호사가 서류 더미에서 차용증 뭉치를 꺼내 제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도박에 깊게 빠져서 돈을 빌려 쓰다가 악랄한 사채업자들에게 진 빚만 10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네. 10억이라는 숫자가 귓바퀴에 꽂히는 순간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사돈은 매일같이 돈을 내놓으라는 빚독촉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피말리는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새도 없이 변호사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어 탁자 중앙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거친 기계음이 잠시 흐르더니 이내
귀에 익은 사돈의 앙칼진 목소리가 사무실의 고요한 공기를 찢었습니다. 사돈이 무서운 사채업자에게 비굴하게 굽신거리며 뱉어내는 끔찍한 음성이었죠. 사장님, 이번에 제대로 된 호구를 하나 물었으니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녹음기에서 뱀처럼 쉿쉿거리며 흘러나오는 사돈의 목소리에 제 온몸의 솜털이 쭈뼛 섰습니다. 우리 딸 시집 보낼 집안이 있는데 시장 바닥에서 평생 돈만 모은 멍청한 늙은이니까 제가 알아서 뜯어먹을 겁니다. 이어진 내용은 차마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비열했어요. 강남의 비싼 아파트부터 당장 사오라고 난리를 쳐놨으니 돈 받아내면 밀린 이자부터 싹 다 갚아드릴게요. 사돈은 순진한 제 아들의 진심과 제가 평생 얼음물에 손을 담가가며 모은 피 같은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친딸의 결혼마저 미끼로 던져 제 재산을 삼키려는 더러운 계획이었죠.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으로 탁자 모서리를 꽉 부여잡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생선을 팔며 10원짜리 동전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짐승처럼 살아온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겨울엔 손등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고 아들에게 밥 한 끼 먹이겠다고 식은 맨밥을 밀어 넣으며 견뎌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눈물겨운 제 삶을 도박빚 청산용으로 짓밟으려 한 사돈의 실체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죠. 며칠 전 진흙탕을 뒤집어 쓴 채 서럽게 울부짖던 아들의 처참한 모습이 겹쳐지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저를 짓누르던 먹먹함이 일순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말끔히 가시고 그 자리엔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서늘한 기운만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밖으로 쏟아지는 여의도의 장대비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죠. 어두운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자식의 행복을 위해 굽신거리던 힘없는 시장상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를 건드린 사냥감을 향해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는 맹수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제가 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변호사를 향해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자네, 사돈이 빚지고 있는 사채업자들 명단하고 채무금액, 당장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전부 올려놓게. 내 아들의 심장을 후벼파고 내 피땀을 짓밟으려 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가르쳐주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서늘한 분노가 온몸을 지배한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시장 할머니의 낡은 허물을 훌훌 벗어던졌습니다. 평생을 숨겨왔던 막강한 자본력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더 이상 굽신거리며 눈물을 흘리던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막대한 자금을 주며 사돈이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을 모조리 찾아가라고 지시했어요. 그들이 쥐고 있는 사돈의 차용증 10억 원어치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남김없이 사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들은 돈 뭉치를 보자마자 군말 없이 모든 권리를 제게 넘겼죠. 며칠간의 은밀하고 치밀한 작업 끝에 서류상 사돈의 복주를 진 유일한 채권자는 험악한 무리들이 아닌 바로 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돈의 숨통을 조이고 푸는 것은 오직 제 손끝에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은밀히 불러들였어요. 사돈이
넉 달째 월세를 밀려 당장 쫓겨나기 직전이던 그 강남의 낡은 아파트를 통째로 제 명의로 매입해 버렸습니다. 자신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집의 진짜 주인이 비린내 난다고 무시하던 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사돈을 생각하니 서늘한 실소가 터져 나왔죠. 사돈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땅부터 숨을 쉬는 공간까지 전부 제 손바닥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이 완성된 것을 확인한 저는 시장통에서 쓰던 낡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사돈의 번호를 누르고 신호음이 울리는 짧은 순간 동안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비굴한 목소리를 연습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돈에게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하기 시작했죠. 사돈 어른, 제가 평생 갚을 빚을 내서라도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를 해오겠으니 제발 우리 아들만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허리를 굽히며 애원하자 수화기 너머로 기고만장한 사돈의 콧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돈의 얄팍한 허영심을 한껏 부풀려주는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미끼를 던진 것이에요. 제 비굴한 목소리에 사돈은 통쾌하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크게 비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여의도에서 가장 비싸고 높은 층의 고급 식당 특별실을 잡아 놓으세요. 사돈은 마치 자신이 이 싸움의 완벽한 승리자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뚜뚜거리는 신호음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억울함은 사라지고 오직 통쾌한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차가운 기대감만이 남았어요. 전화를 끊은 저는 변호사와 건물관리소장을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내일 제가 소유한 여의도 건물 꼭대기층에서 있을 만남의 동선과 서류 전달 타이밍을 분, 초 단위로 치밀하게 맞췄죠. 사돈이 가장 높이 날아올랐다고 착각하는 순간 단번에 날개를 꺾어버릴 완벽한 무대를 설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내일 오후 2시까지 여의도 건물 꼭대기층으로 무조건 오라는 짧은 문자만 남겨두었어요. 제 모든 피땀을 더러운 도박판의 판돈으로 쓰려 했던 대가가 무엇인지 내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10년 묵은 낡은 정장 대신 몸에 꼭 맞는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채 전신 거울 앞에 섰죠. 거울 속 제 입가에는 60평생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아주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인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제 소유인 여의도 빌딩 꼭대기층 특별실 상석에 앉아 고요히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등 뒤로는 한강의 물결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였고 방 안은 값비싼 대리석과 샹들리에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죠. 푹신한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제 가슴 속에는 어제까지 들끓던 억울함 대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사냥꾼의 본능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 전각이 되자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사돈이 짝퉁병풍 가방을 과시하듯 흔들며 당당한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사돈은 방 안을 가득 채운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을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비릿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돈이 맞은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방을 탁자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나 맡던 주제에 이런 비싼 곳을 빌리다니 사채라도 잔뜩 끌어다 쓴 모양이시네요.
사돈의 뾰족한 목소리에는 자신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고 있었죠. 저는 일부러 얼, 저는 일부러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시선을 아래로 깔며 겁먹은 늙은이의 표정을 연기했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을 확인한 사돈은 자신이 완벽한 승리자라고 확신한 듯 콧대를 한껏 치켜 세웠어요. 사돈은 가방 안을 뒤적거리더니 빳빳하게 인쇄된 종이 뭉치를 꺼내 제 눈앞에 대리석 탁자 한가운데로 툭 던졌습니다. 사돈이 턱을 치켜들고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이거 혼전계약서니까 당장 지장부터 찍으세요. 강남 아파트 공동명의는 당연한 거고 내 노후 자금 명목으로 현금 5억 원을 먼저 입금해야 결혼시킵니다. 5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마치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요구하듯 뻔뻔하게 내뱉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차가운 실소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짐짓 크게 놀란 척 두 손을 파르르 떨며 애처롭게 사정하는 신용을 했죠. 사돈어른, 5억 원이라니요. 시장 바닥에서 구르는 제가 그런 큰 돈을 당장 마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애원하자 사돈은 종업원이 미리 따라둔 최고급 와인잔을 우아하게 집어들었습니다. 사돈이 붉은 와인이 찰랑거리는 잔을 천천히 흔들며 뱀처럼 간사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비린내 나는 천박한 집안에 내 귀한 딸을 주는데 이 정도 출혈도 각오 안 했습니까? 저는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두 손 아래로 휴대폰 녹음기를 켜둔 채 사돈이 뱉어내는 모욕적인 언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었어요. 사돈은 제가 쩔쩔매는 모습을 최고의 안주 삼아 비싼 와인을 연거푸 홀짝이며 기고만장하게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아 당장 내일 길거리로 나앉을 처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사돈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당장 파혼이라며 핏대를 세우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도장 찍을 돈도 없으면 당장 내 딸한테서 떨어져 나가라고요. 사돈이 붉은 립스틱이 짙게 번진 입술을 실룩거리며 천박하게 낄낄거리기 시작했죠. 승리에 도취된 사돈의 웃음소리가 넓은 특별실 안을 기괴하고 요란하게 채웠습니다. 저는 그 우스꽝스럽고 처량한 연극을 묵묵히 지켜보며 속으로 서늘한 쾌재를 불렀어요. 사돈이 스스로 만든 환상 속에서 가장 높이 달아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새가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그 바닥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 제가 똑똑히 확인시켜줄 참이었습니다. 사돈의 날카로운 쇳소리 같은 웃음이 방 안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팽팽하게 당겨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특별실의 무거운 문이 쾅 하는 굉음을 내며 부셔질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이 부셔질 듯 열리며 변호사와 정장을 입은 건물관리소장이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했던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관리소장이 곧장 제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깊이 굽히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빚 관련 서류 모두 준비해왔습니다. 관리소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돈은 쥐고 있던 와인잔을 쨍그랑 떨어뜨렸죠. 붉은 와인이 대리석 바닥을 핏자국처럼 적셨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웅크리고 있던 어깨를 곧게 펴고 가죽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변호사가 건넨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받아든 저는 맞은편에 앉은 사돈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불법 도박장 사진과 사돈의 불법 도박장 사진과 사돈의 지장이 붉게 찍힌 각서들이 눈보라처럼 방안을 어지럽게 뒤덮였죠. 바닥을 뒹구는 끔찍한 증거들을 확인한 사돈의 입술이 파랗게 질리며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턱을 치켜들고 사시나무 떨듯 떠는 사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어요. 사돈 어른, 5억 원이면 그 엄청난 도박빚 갚기엔 턱없이 모자랄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제 서늘한 말에 사돈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사돈의 낯빛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백직장처럼 하얗게 변해갔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빈문서를 낡은 구두 앞 코로 툭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사채업자들에게 무릎 꿇고 빌린 돈 10억 원. 그 채권을 전부 사들인 주인이 바로 접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한 사돈은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 뜯었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잠시 입을 다물고 아주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동안 사돈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죠. 호흡을 고른 저는 다시 입을 열어 사돈의 얄팍한 환상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월세 넉 달째 밀려서 당장 내일 쫓겨나기 직전인 그 강남 아파트, 그 건물 주인도 접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돈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어요. 비싸다고 자랑하던 가방이 나뒹굴었고 화려한 옷은 와인에 젖어 흉측하게 얼룩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미리 연락해두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특별실 안으로 황급히 뛰어들어왔죠. 두 아이들은 대리석 바닥에 널브러진 도박장 사진과 빈 문서를 보고는 큰 충격에 빠져 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결혼을 돈으로 팔아 빚을 갚으려 했던 엄마의 추악한 실체를 마주하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믿었던 엄마의 잔혹한 배신에 며느리의 커다란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가슴을 치며 오열하더니 바닥에 주저앉은 사돈을 향해 원망 섞인 절규를 토해냈죠. 엄마가 도대체 사람이 맞긴 한 거야? 내 결혼까지 팔아먹으려고 나를 여기로 보낸 거냐고. 딸의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에 사돈은 엉금엉금 기어와서 제 바지가랑이를 꽉 부여잡았습니다. 사돈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납작 엎드려 콧물과 눈물을 범벅한 채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사돈 어른, 제가 미쳐서 헛것을 봤습니다. 제발 이 불쌍한 늙은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사돈은 방금 전까지 비린내가 난다고 무시하던 제 낡은 구두에 얼굴을 마구 비벼댔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수모의 시간들을 떠올리며 요동치는 감정을 차갑게 가라앉혔죠. 이윽고 눈을 뜬 저는 제 바지를 더럽히는 사돈의 축축한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아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심판을 내렸어요. 내 귀한 아들을 욕보이고 내 평생의 땀방울을 더럽히려 한 대가 아주 뼈저리게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떠는 사돈을 향해 손가락으로 열린 문 밖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건물에서, 내 아들 앞에서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십시오. 제가 내지른 호통 소리가 넓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사돈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끔찍하고 통쾌했던 심판이 날이 지나고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저는 예고했던 대로 채권자로서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해 사돈의 남은 재산을 모조리 압류해 버렸죠. 사돈은 제 명의로 낸 아파트에서 입고 있던 얇은 옷까지 하나만 걸친 채 맨몸으로 거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매일 밤 무서운 사람들에게 쫓기며 허영심에 찌들어 살던 사돈은 남편에게도 완전히 버림받고 말았어요. 지금 사돈은 화려한 가짜 가방 대신 붉은 고무장갑을 끼고 허름한 동네 목욕탕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고깃집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을 닦으며 제게 갚아야 할 이자를 벌기 위해 뼈가 부셔져라 일하고 있죠. 사돈이 피눈물을 흘리며 번 돈이 제 통장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그 돈을 1원 한 푼 남기지 않고 수산시장 인근의 보육원에 전부 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위해 자식마저 팔아넘기려 했던 무거운 죗값을 평생토록 세상에 갚아 나가게 만드는 저만의 방식입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그런 끔찍한 괴물을 엄마로 인정할 수 없다며 눈물을 머금고 단호하게 첫눈을 끊어버렸어요. 저는 깊은 상처를 받고 덜덜 떠는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아주며 제 진짜 딸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결혼 선물로 사준 강남의 햇살 잘 드는 아파트에서 짐을 풀고 행복한 신혼살림을 시작했죠. 두 아이는 주말마다 양손 무겁게 과일을 사들고 제 낡은 빌라로 찾아와 뭉친 어깨를 주물러주며 제게 큰 웃음을 안겨줍니다. 시장 사람들은 제게 많은 돈을 통장에 쌓아두고 도대체 왜 비린내 맡으며 사서 고생을 하냐고 묻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낡고 투박한 고무장화를 신고 시끌벅적한 수산시장 경매장으로 활기차게 나섰습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선 겉만 번지르르한 빈 깡통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진흙 묻은 장화 속에서 흘리는 정직한 땀방울과 거친 손마디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무섭고 단단한 무기라는 사실을 저는 매일 아침 되새깁니다. 제 억장 무너지던 기막힌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세상에는 화려한 겉모습으로 사람의 눈을 속이는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눈앞에서 번쩍이는 가짜 금부치에 속아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생을 바쳐 일군 거친 손의 진짜 가치를 굳게 믿으시길 바래요. 오늘도 제 장화에는 시장통의 시커먼 흙탕물이 얼룩덜룩 튀어오르고 등 뒤로는 비릿한 바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린내가 제 정직한 인생을 증명하는 진정한 승리자의 향기임을 알기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웃으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